질문이 한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한 3일 전에 들어왔네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읽어보면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으로 비주얼 스케줄을 많이 씁니다. 매 과목 시간의 과제 수행의 과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스케줄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림을 한다 그러죠. 이제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듀케이션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부족해서 완전히 어른이면서 대학을 나온 어른들을 어떻게든지 학교 이제로 해서 빨리 속성으로 교사 자격증을 줘 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들려고 지금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떤 분야들만 선생님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야들이 부족해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교육대에 학생들이 적어서 부족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요인은 선생님들의 페이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직업이든지 내가 일하는 양과 질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한국어로 치면 뭐 보너스 같은 느끼지만 사실은 돈으로 주는 그 대가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거, 그 의미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것만큼의 어떤 대가가 경제적인 대가가 따라오지를 못하면은 참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근데 그 대가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이만큼의 내가 시간과 나의 능력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지를 않은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들로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이들의 이제 행동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네 그러고 잘 따라오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25명, 30명의 아이들이 무슨 군대의 이 부대처럼 이렇게 상사가 이야기를 할 때 착착 따라오듯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선생님 과정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뭐 문제 행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오고 가르치는 이 의미, 그다음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멘토들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교직으로 많이 오는데 막상 와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이런 꼬맹이들부터 이제 벌써 아이들이 2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자기 이고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들러들이잖아요. 2살이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이고가 강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2살이면은 24개월인데 그때 아직까지도 이 언어가 아이들이 풀리 발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언어로 세련되게 의사전달을 못 하잖아요. 못하고 아이들이 특히나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나이로 비교를 하잖아요. 뭐 지적 장애 뭐 IQ 뭐 65, IQ 85, IQ 100 이러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IQ가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IQ가 2살 아이의 IQ예요. 나이는 9살인데 나이는 14살인데 얘가 지금 2살 IQ예요, 3살 IQ예요, 4살 IQ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2살짜리 아이들의 그 생각의 깊이, 그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일단은 안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중에는 또 아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텐트럼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텐트럼을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자기를 헐트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막 집어 던지면서 헐트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자기를 막 때리면서 아니면 머리를 막 벽에다 박으면서 그렇게 텐트럼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주얼 스케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비주얼 스케줄을 물어봤잖아요. 비주얼 스케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일반 반 같으면은 교과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 시간에는 뭐 리딩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수학을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이제 특수반에 아이가 있게 되거나 일반 반에 있더라도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시간표가 쫙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모든 학교 전체가 뭐 첫 시간에는 뭐를 하고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다 개인 초등학교는 한국처럼 그렇게 뭐 40분 수업에 뭐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스케줄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날은 뭐 수학을 스킵하기도 하고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뭐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스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게 지적으로 아이들이 빨리빨리 그런 순환을 잘 못해요. 이게 소셜이 아무래도 지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이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소셜 센스가 아이들이 빠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 선생님은 어때요? 아이들이 25명이 움직이고 30명이 움직이면 아이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안 되면은 달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제 강제로 아이를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거기에서 성격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약간 그 수동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싫어도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지만은 좀 능동적이고 자기 그게 강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반항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저학년 아이들 kindergarten이라든지 6살이라든지 6살, 7살, 8살 아이들이 7살까지는 이 리딩이 이제 글자로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붙여 놓으면 글자로 그거를 읽고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이해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런치, 그럼 아이들이 런치를 읽으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계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이제 다른 모든 장애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지적 능력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사회성이나 사람 스킬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따라가기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네가 이제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자기 마음이 행동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힘듦이 행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세련되게 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어때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싹 감추고 행동을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행동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주얼 스케줄은 그렇게 해서 매 가정에 비주얼 스케줄이 이렇게 말로 해서 리튼 랭귀지로 언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뭐 수학 아니면은 뭐 과학, 체육 이렇게 써 있는 거 옆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렇게 비주얼 스케줄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리딩이 어느 정도 돼도 금방금방 이렇게 아이들이 어때요?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잖아요. 아이들이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머릿속에 읽는 순간에 팍 그림이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고 읽어도 그냥 우리가 어텐션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적 능력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이 딱 있으면 어때요?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케줄을 놓는 거고, 요 비주얼 스케줄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비주얼 스케줄을 쓰는 거는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예비 교사들 교육을 시킬 때에도 아니면 대학원 선생님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저학년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장애가 아무것도 없는 반 저학년을 가르쳐도 비주얼 스케줄을 제가 이제 저희가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빨라요, 그게.
금방금방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금방금방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면서 얼굴로 표현을 하면서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이나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자가 전부 다 우리가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이게 모든 전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스탠더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준으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언어를 써도 이게 이 언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뭐 아이들이 그냥 잘하면서 다 배우고 다 자동적으로 잘하면서 아이들이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의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우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땀 늦어요. 두 땀 늦기도 하고 늦기 때문에 이 언어를 아이들이 듣는다고 해서 이제 어디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각으로 듣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언더스탠드 이해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원래는 사람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탁탁탁탁 돼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만 계속 따라오시잖아요.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클릭이 돼서 딴 세상으로 이렇게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아니면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그 속도가 늦어버리면 어때요? 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저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벌써 이만큼 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인지 능력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청각과 선생님 표정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선생님의 말하고 있는 이 입을 이용해 가지고 입 모양을 보면서 영어로 얘기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지금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영어 사회에서 말을 할 때 아무래도 청각장애가 있으면 좀 힘들어하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저희 대학에 왔을 때 저희 대학에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이렇게 노장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이 보청기를 안 껴도 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보면서 그분이 또 커뮤니케이션의 교수였거든요. 학생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그쪽 교수였는데 자기가 다 이해를 하는데 너는 읽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 모양 자체가 여기서 자라서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의 입 모양과 제가 말을 하는 영어의 입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복도에서 만나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다 그분이 멍한 표정을 하면 제가 그분을 막 뒤져요. 이 포켓을 뒤져서 보청기가 있나 막 머리도 이렇게 막 보청기 확인하고 그래서 보청기가 없으면 막 보청기 빨리 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도 아이들이 입 모양을 보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언어 지체가 있다든지 언어 발달 지체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문제 행동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의 그 타고난 템포가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기질이 있잖아요. 이 기질이 아이가 성질이 급하다든지 아이가 굉장히 액티브하다든지 자존심이 강하다든지 이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언어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이 나타나는 이 행동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행동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습관이 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딱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른이든 다른 아이든 겁먹은 표정,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은 이제 냄새를 맡는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겁을 내는구나 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무의식적 센스죠. 개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그걸 쓰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대가 들어주지를 않으면 자꾸 이제 행동들이 그렇게 과격한 행동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일찍 이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을 얼터너티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얼터너티브나 오그멘터티브나 이렇게 이제 다른 커뮤니케이션 보드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펑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펑셔널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디테일하게 우리가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태블릿 같은 게 많으니까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오그멘티티브 커뮤니케이션을 그림으로 해서 깔아놓잖아요. 깔아놓고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옛날에는 전부 다 카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만큼씩 막 들고 다니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태블릿으로 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일찍 소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가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얼터너티브한 방법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메인에 해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소홀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7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태블릿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피치 수업이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30분, 한 번 만나면 30분씩 해서, 제가 그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30분씩 일주일에 1시간 정도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스피치 테라피인데, 그죠? 언어 치료 시간인데, 학교에서, 미국에서. 그러면 30분이면 왔다 갔다 애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한 번 만나면 한 기껏 많이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수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40분? 글쎄, 50분까지도 저는 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조금 더 바른 연습을 시키고, 상황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과 컨버세이션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조금 발음이 어눌하더라도,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그런 연습을 시키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테라피라 그러지만은, 이 태블릿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쓰고 이러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부모님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그거를 갖다가 스피치 언어 치료를 한다는 분들이, 언어 치료잖아요. 치료라는 말은 뭐예요? 클리닉이라는 말이잖아요. 클리닉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고친다는 의미지만은, 무언가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세계에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병이 있는 사람을 이 약을 쓰고 저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이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치료를 하는 분들인데, 많은 경우에 몇 년씩을 갖다가 그 태블릿을 써가지고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는, 저는 그걸 허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아까운 시간을,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는, 우리가 지금 피아제가, 제가 자꾸 이제 피아제를 예를 드는 게, 피아제의 그러니까 인지 발달 이론의 그 스테이지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쉬워요. 그게 꼭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2살 때까지는 여기, 7살까지, 7살이 되는 해까지는 여기까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느낌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쓰는데, 아이들이 만 7살이 될 때까지는 저는 우리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 7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많이 90% 이상의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디벨롭을 시키면서, 또 자연스럽게 보면서,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도적인 물건이 있는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그게 디벨롭을 해 나가지만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그것에 자꾸 이제 꼭 무슨 덜트로드 같이, 그죠? 페이브가 잘 돼 있어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시멘트로 쫙 발라진 길이 아니라, 그냥 자갈과 이런 것들이 많은 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쭉 가다가 또 덜컹해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또 가다가 덜컹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어른이 옆에서 넘어지려고 그러는 아이를 탁 잡고 또 그 패스를 딱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넘어갈 수 있게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나 특수교육은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과 선생님들과 돈과 경제적인 거와 이런 거를 투자해서 학교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7살까지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달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포텐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게 글렌 도만이 말한 것처럼 포텐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게 모든 아이들은 펑셔널 인텔리전스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3살 나이, 4살 나이, 5살 나이가 되는 그 마일스톤들을 아이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잘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옆에서 어른들이 옆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쭉 자라도록 느리지만 자라도록 아이들에게 7살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언어상으로 기본적으로 너무나 지적 능력이 너무너무 낮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언어의 이제 오럴 모로 기능 자체가 너무너무 이건 이제 피지컬 임페어먼트 속에 들어가 있죠. orthopedic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퍼머넌틀리 여기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아이들에게 웬만한 걸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 웬만큼 그러니까 마일드 디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더레이트 레벨에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자세히 그 아이가 무엇이 허들이 돼서 넘어가지를 못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최소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7살, 8살까지는 최소한 한 자리 숫자의 나이까지는 그럼 10살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7살이면 이제 미국 나이로 2학년, 8살, 만 7살이면 2학년, 만 8살이면 3학년, 만 9살이면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살까지, 4학년까지는 우리가 developmental delay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developmental delay라는 발달 지체라는 그 용어를 아이들에게 장애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특수교육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에서 주는 세금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나라의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다 세금 돈이잖아요. 세금 머니잖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만 9살까지는 아이들이 특별하게 뭐 학습장애든지 지적장애든지 이렇게 정확한 장애 레이블이 없고 그냥 발달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딜레이라는 말이에요. 딜레이는 언제든지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말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처지다가 물을 마시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사탕 하나를 먹고 초콜릿 하나를 먹고 아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자기 스피드로 뛰어갈 수 있는 그게 딜레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 지체만을 가지고도 9살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발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문가들이 합세를 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9살까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왜 9살까지를 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한 자리 나이까지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펑셔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무슨 그 오그멘터티브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언어가 아닌 리튼 랭귀지가 아닌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너무 일찍 그거를 메인으로 두지 말자는 거예요. 보존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메인으로 둬가지고 그걸로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제 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한 질문에 비주얼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7시간 동안에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다음 무엇을 하고 근데 아이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루를 진행을 하는지를. 근데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는다든지 못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이라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글자를 읽을 줄 알아도 그렇게 아이들이 금방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저항이 적다는 의미는 문제 행동을 좀 덜 보이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잘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거 평생 우리가 평생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언어를 통한 우리가 의사소통, 언어를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게 언어잖아요. 새는 새의 언어가 있고 그죠? 사자는 사자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동물은 동물의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이 의사소통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한 자리 나이까지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대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